이야기에 앞서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자각몽이라고 아시죠? 일명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데, 이 루시드 드림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무섭다? 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한편 신기한 그런 경험인데, 그 루시드 드림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직접 겪었죠.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닌 한 7번 정도 7번 정도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은 34이거든요. 제 나이가 32살? 처음으로 겪었던 게 29인가? 32인가? 뭐 아무튼 간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9에 맨 처음으로 이제 자각몽을 눌렸어요. 루시드 드림. 일명 루시드 드림인데, 이게 진짜 완전 졸려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이러고 자고 있었는데 이게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붕 뜨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죠.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루시드 드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손을 꺾어봤어요. 왜냐면은 루시드 드림에 걸리면은 이 손이 이렇게 꺾잖아요. 그럼 이 손이 여기까지 단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손이 여기까지 단대요. 성공을 하면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손등에 닿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죠. 당연히 이게 쉽게 말하면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붕 뜬다, 두 번째는 몸이 안 움직인다, 세 번째는 진짜 과거보다 더한 공포가 몰려온다, 2배로.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만 루시드 드림에 성공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세 번째 무서운 단계에서 항상 깨요. 그게 이제 가위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깨냐면은, 가위는 이렇게 움직여서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걸리고 나면은 걸리기 직전에 막 몸이 비틀어. 그러면은 깨요. 깨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 심장 박동수가 되게 엄청나게 빨리 뛰어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빨리 뛰어요. 심장 박동수가. 그래서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 옆에서 잠시 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 본래 자는 곳으로 이동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제가 31살에 그때 이제 6번을 눌렸는데, 이 6번도 진짜 얼떨결에 눌렸어요. 졸리지도 않은데 그냥 눌리고, 되게 막 피곤한데도 뻑하면 눌리고. 이 눌리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자잖아요. 이러고 자면은 나도 모르게 숨이, 우리가 후 내쉬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숨이 천천히 후 내쉬면은 이게 가끔 성공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지금도 될까? 에이, 안 되겠지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어라 웬걸 성공이 되대. 그래서 또 몸을 막 비틀어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루하루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6번이 총 됐을 때,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걸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심장박동수가 또 뛰어. 그리고 나서 그때는 어떠냐면은, 저기 보면은 저희 그 창문이 있어요. 창문 이렇게 보면은 창문 안에, 그러니까 창문 앞에 누군가가 이러고 가까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뭐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귀신은 아닌 것 같았고, 이제 검은색 실루엣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모양, 이렇게 사람 모양이 검은색 실루엣이 마치 저를 쳐다보는 것 마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누구세요? 이러면서 봤죠. 말이 없어. 그래서 거기 누구시냐고요? 이러니까 또 말이 없어. 그래서 진짜 짜증나게 해서 불을 탁 켰거든요. 눌러서 탁 켜고 그쪽을 딱 봤을 때는 그 검은색 실루엣이 없어. 껐을 때는 있고 키면은 없고 다시 껐을 때는 있고 키면은 없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시끄럽게 뭐하냐? 이러길래 그때 이렇게 봤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는 또 없어. 불을 또 켰죠. 그때도 없어. 그러면은 그 검은색의 이제 실루엣이라고 하죠. 네, 검은색 실루엣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원혼이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도대체 왜 거기에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도대체 그것은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거기에 있었으며 제가 여태까지 루시드 드림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진짜 이제 사람이 말로만 듣던 그런 거였을까요?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귀신이 진짜로 있는지 저승사자가 정말로 있는지 이거는 아직도 모른대요. 과학자들 말로도. 그게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그것의 정체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를 남았어요. 그것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자각몽을 눌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각몽을 눌리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 끝.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다른 초등학생보다 키가 조금 컸던 편이에요. 173인가 6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하잖아요. 블럭 가지고 분리하고 합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놀고 있었죠. 아마 꼬부기님도 아실 거예요. 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화 K캅스인가? 부러워요. K캅스인가? K캅스 아시나요? K캅스 만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K캅스 만화나 그러한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로봇 장난감을 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야, 제 본명 그냥 밝힐게요. 야, 동준아, 우리 계곡에 가기로 했거든? 너도 같이 가자 싶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와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끼리 간 게 아니라 대가족이었어요. 이모, 이모부, 애들 총 합해서 총 12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계곡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계곡물이 어찌나 더러운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진짜 껄끄러스러울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들어가기도 싫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동생들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 야, 너희끼리 놀아라. 그냥 형님은 그냥 밖에서 쉬고 있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형님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옆에서 야, 동생들이 같이 가자고 하지 않냐, 여기 앞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놀았어요. 앞에서. 근데 너무 낮은 거야. 동생들이 들어가지 계속. 들어갔지. 근데
계곡을 우리 꾸부기님도 아시다시피 계곡을 가신 분들이라면 계곡이라는 데가 그런 게 있어요. 쭉 들어가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발목까지 왔었거든요. 발목까지 왔었는데 세 걸음 가니까 어느 순간 물이 여기 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 배까지. 그래가지고 나 얼마 안 왔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싶어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배까지 있는 물이 어느 순간 여기 가슴까지 올라와 있고 되게 위험한 것 같은 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만 놀아야겠다 싶어서 앞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한 놈이 형님은 키가 크니까 우리 깊은 담은 가자. 그래서 됐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뭐라고 했죠. 근데 막 애들이 울어요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말을 하면은 뭐 형인 제가 혼날 게 뻔하고. 그래서 한 걸음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가슴에 있었던 물이 어느 순간 턱까지 온 거예요. 턱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천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물 먹고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정말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 가려고 막 했어요. 근데 물살이 워낙에 세니까 진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한 놈이 제 어깨도 어부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동생 한 놈이 더 있어요. 두 명인데 한 놈은 저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코알라처럼. 일단은 동생들을 먼저 내보내야 되니까 어깨에 있는 사람부터 동생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여기 제 등 있잖아요. 등 세게 밀고 그냥 뒤로 넘어져라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형님 괜찮아? 괜찮겠어? 그러길래 야 뭐 어떻게 해? 야 빨리 가서 어른들 불러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뭐 제가 시키는 대로 동생은 그렇게 해서 내동댕이 쳐져서 저 정도 멀리 갔어요. 안전하게 갔더라고요. 가서 어른들 불러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앞에 있는 동생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물이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어부발을 해서 저를 밀고 갔어요. 똑같이. 야 어른들 불러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저만 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때 수영을 조금 배웠어요. 수영을 배워서 수영하고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진짜 워낙에 세다 보니까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계곡에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계곡 안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진짜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막 회오리 치면서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제가 계곡에 있었던 얘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 됐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었던 계곡 이야기는 삭제를 하고 제가 이걸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어른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어른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저를 보더니 학생 여기서 놀면 안 된다. 여기 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나와라 했는데 제가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야 아저씨가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튜브를 타고 이렇게 일렬로 쭉 해가지고 동생들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제 손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저씨는 진짜 막 씩씩거리면서 저희 가족한테 가서 저기요 죄송한데 지금 뭐 없더라는 거예요? 얘네 죽을 뻔했다고. 지금 뭐 어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희기덕거릴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졌다고요? 어디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전혀 못 들었대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전혀 몰랐었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저는 그냥 이제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한 공포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계곡에 얘기만 하면 지금도 안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더라도 진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 그 정도예요. 제가 용기 내서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네.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제가 물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닥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잠수를 해서 본 거죠.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양색으로 된 어떤 진짜 치마라고 해야 되나? 치마라고 해야 되나? 소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제 두 다리를 딱 잡고 확 때려 땡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꼬꾸러지잖아. 또 다시 나가려면 확 땡기고. 근데 이게 제 귀에 대고 어디 가게? 나랑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을 딱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와, 이게 뭐지? 귀신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서 그냥 눈을 이렇게 감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이 죽는 순간에 0.0000001초 만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싹 보인다고. 진짜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곡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 하나. 그 물에 있었던 그 소복이죠. 소복이나 치마가 뭐 아무튼 간에 있었던, 그리고 저한테 말하고 했었던 그것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정말 물귀신이라는 건 존재하는 걸까요? 물귀신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원혼이 있는 걸까요? 왜 이승이 못 떠나고 왜 그곳에 갇혀져 있는지, 진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무엇 때문에 저를 잡으려고 했었던 건지. 귀신 중에 원한이 제일 깊은 게 물귀신이라고 하거든요. 물귀신은 건들면 안 된대요. 어르신들 말로는 물귀신을 건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돼가지고 다시 그 화가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귀신을 만나면 진짜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만난 건 정말 물귀신이었을까요? 한 맺힌 원혼이 저를 데리고 뭐 어떻게 한 곳이었을까요? 도대체 지금도 생각나는 거지만 도대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한 맺힌 원혼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며, 물귀신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걸까요? 아직도 저는 계곡에 가자고 얘기만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첫 번째 트라우마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진행할게요.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세 번째 이야기, 이것도 물에 관한 얘기고요.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닷가에 관해서 있었던 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한 22살인가 아마 겪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그 바닷가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바닷가로 놀러 가서 뭐 재밌게 놀고, 그때도 대식구였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아직 물에 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만 그래도 바닷가는 좀 괜찮겠지 싶어서 갔죠. 그래서 뭐 준비운동 스트레칭 뭐 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칭 풀고, 그리고 나서 동생들과 막 바다에 뛰어들었죠. 물장구 치고 되게 파도에 몸을 맡겨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눈앞에 이렇게 그 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선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들어가지 마라 있잖아요. 되게 가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괜한 호기심으로 저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걸어갔죠. 성큼성큼. 근데 걸어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와. 물이 괜찮겠다 싶었죠. 괜찮겠다 싶어서 뭐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봤을 때는 가까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더라고. 멀리서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베르무트님, 오징어네, 문어머리님. 아무튼 이제 그 성큼성큼 가서 이제 제가 그거를 잡으려고 갔죠. 근데 분명히 눈앞에 있어요. 네,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닿을 거리라서 이렇게 탁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파도 때문에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뒤로 계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아씨,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 싶었는데 배에 있었던 물이 바로 그냥 머리까지 꼬르륵을 하거든요. 진짜 계곡보다 더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꼬르륵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키가 안 돼가서 뒤꿈치를 세우고 그리고 걸어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이 보면은 밑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모래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그 안전선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깊고 깊은 바다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래가 밀려나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발에 힘 줘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파도는 계속 오지. 더군다나 큰 파도가 하나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덮쳤어요. 저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멀리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전요원이 저를 본 거예요.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안전요원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되게 구해줬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뭘 뻔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되게 승부욕이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는 승부욕이 생겨서 계속해서 가게 됐고, 계속해서 또 꼬르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도 끌어주셔서 했고,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살려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다시 안전요원이 와서 제가 계속 꼬르륵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요원이 와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시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냐, 발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좀 기분이 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해가지고 제가 잠수를 해서 잠깐 봤어요. 그때도 물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잠수를 해서 봤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이렇게 천장 이렇게 보더니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기 빨리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저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물 안에 꼬마아이가 있다. 그래서 딱 봤죠. 뭐 꼬마아이가 있다고요? 물속에? 네, 있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저를 여기 먼저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리고 그 안전요원이 잠수를 해서 봤어요. 그분은 물안경도 안 썼어. 그 눈 안 따갑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안전요원은 보이지가 않고 제 눈에만 보인 거야. 제 눈에만 보인 거죠. 이게 다 같이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 눈에만 보이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야. 아니, 꼬마애가 어디 있냐? 지금 없다. 근데 제가 잠수를 해서 봤을 땐 아직 그대로 있는 거고. 와, 미치겠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 근데 저에게만 보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러고 쪼그려 앉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바닥 보면서. 그리고 나서 한참을 좀 지나고 앞을 봤을 때 뭐지? 물려 안에 있던 꼬마애가 머리만 이렇게 쑥 내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기분 나쁘게 웃는 거 알죠? 마치 그 빨간 마스크가 웃는 것처럼 입이 귓가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찢어져서 씩 웃고 있었던 거야. 와, 소름 끼쳤거든 진짜. 뭐 누가 보면 빨간 마스크인 줄 알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뭐지? 진짜 귀신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잘못 봤겠지 싶어서 제가 눈을 이렇게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더라고요. 아니야, 아닐 거다 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봤을 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안전요원한테는 안 보여. 근데 저한테는 보여. 뭐가? 그 꼬마아이의 물귀신이. 진짜 제가 그런 물귀신을 2번 본 거잖아. 계곡에서 1번, 바닷가에서 1번. 진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 눈에 봤으면 모를까 보이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귀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진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솔직히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승사자도 귀신에 포함이 되잖아요. 저승사자면 이렇게 진짜 범적스러운 그런 카리스마, 저승사자도 진짜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튼 간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진짜 물귀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지만 물귀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아니면 지어낸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였는지, 도대체 그 물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다른 원혼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기 있고, 무엇 때문에 무슨 원한으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바닷가의 이야기도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서운 이야기 끝이 났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시 올려드리고요. 근데 올려드리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맞으면 올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뭐 꼬부기님이나 정우님이나 시간이 돼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먹방 같은 거, 그리고 뭐 게임은 모르겠다. 게임은 아니고 먹방 위주나 뭐 심심할 때 가끔 킬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끝이 나고요. 항상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유의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잊지 마세요. 그럼 갑니다. 안녕, 빠빠. 사람은 뭐다? 매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잊지 마세요. Manners make it well. 그럼 안녕, 갈게요. 빠빠.
Manners maketh man.